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느 정도 먹다 보니 항상 매년 무사히 사건, 사고 없이 지나가는 게 저에게는 목표이고 매일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되었고 한순간 집안이 풍비박산 날 정도로 정말 힘든 고비가 있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아찔했고 지금도 식은땀이 날 정도로 저희 가족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딸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일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믿기 힘드실 겁니다. 제 딸은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거나 그렇다고 연애하고 있는 남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홀로 지내며 부모님 속을 썩이며 살아왔습니다. 퇴근하면 무조건 집에만 있으려고 해서 안타까웠어요. 자신의 취미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 만나는 것 외에는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불러서 몇 번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요즘도 취미생활에 푹 빠져있니? 네가 퇴근하고 오면 방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아빠랑 대화도 안 되고 그렇다고 엄마와 아빠한테 살갑게 다가오는 것도 아니라서 솔직히 서운한 게 없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네. 그게 그렇게 재미있니? 아빠가 몰라서 그렇죠. 밖에서 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지금 제 삶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미생활이라고요. 그러니 어느 정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런 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너 결혼할 생각은 전혀 없는 거야? 엄마 아빠는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인연이 있다면 언젠가 결혼은 하겠죠.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생각은 없어요. 만나고 있는 남자가 생기면 얘기할게요. 저희는 목이 빠져라 기다리기만 했었는데 제 딸이 나이가 점점 차다 보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홍기가 지나면 나중에는 결혼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인연을 만나 결혼까지 하는 건 저희가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라 제 딸을 믿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는지라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어요. 예전에 딸이 근무하는 곳에 취미 생활을 권한다며 어느 시설에서 잠깐 봤었는데 그때부터 푹 빠지게 되었어요.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건축 모형의 작은 집을 만드는 건데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무슨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니어처 하우스인데요. 가끔 몇 개씩 택배가 오는데 전부 딸 이름으로 된 물건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런 취미를 가지면서 사회생활 하는데 받는 스트레스 줄어들게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집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동호회 활동 같은 것은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혼자 조용히 즐기는 게 오히려 좋다고 제가 기대했던 답을 얻을 수 없었어요. 다 컸으니 알아서 잘 할 거라 믿고 기다려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분주하게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게 움직이길래 뭐 하냐고 물어보니 1년에 단 한 번 본인 모임을 나가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동안 딸이 힘들게 만들었던 작품들을 전시하는 전시회였어요. 만약 작품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실제로 건축 디자인에 반영될 정도로 꽤 큰 모임이었습니다. 밝게 웃으면서 준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저와 아내도 딸이 참석하는 전시회에 따라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함께 도착한 곳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딸과 똑같은 취미 생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옆에 있던 딸과 인사를 나누었고 저와 아내도 소개해주면서 주변을 구경했습니다. 제 딸은 관계자와 만나고 있는 듯 했어요. 본업이 공무원이었고 취미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열정이 더 높아 보였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정말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찾은 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구경을 했었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각자 대표하는 작품을 제출하고 투표로 선정되는 사람이 우승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 딸이 많은 사람들 중에 2등을 하게 되었고 같이 참석한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취미생활로 즐기던 것이 어느덧 집으로도 전환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단계까지 올라갔다는 것이 대단해 보였고 딸이 앞으로 하는 일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모든 전시회가 끝이 나고 집에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전시회에서 딸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시회에 갔다 온 이후 딸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어요. 더 이상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네. 퇴근하자마자 집에 들어왔었는데. 요즘은 취미생활을 그동안 많이 해서 질린 거야? 그동안 너무 열심히 했는지 잠시 좀 쉬려고요. 기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만나는 남자 있어요. 뭐라고?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언제부터인데? 요즘 우리 딸 행동이 평소 모습과 다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남자가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역시 때가 되면 인연은 만나게 되어 있다니까. 때 되면 인사시키러 올 거지. 그렇죠. 만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 퇴근하고 잠시 만나서 차 나누는 정도니까 벌써부터 기대하고 있지 마요. 우리 딸이야 처신 잘 하겠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빠에게 먼저 전화하는 거 알지? 아빠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 그 전에 도움받을 일이 생기면 무조건 전화해야 해.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항상 우리 딸 뒤에는 아빠가 있다는 거 잊지 마. 아내와 저는 기분이 좋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없었어요. 연애 경험도 많지 않았고 제 딸에게 접근한 남자가 괜찮은 사람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건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별일 없이 잘 만나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연애 초반이니까 서로에게 푹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봐도 웃어 넘기기만 했어요. 말을 안 해줘서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아내 또한 이러다가 정말 결혼까지 말이 나오는 건 아닌지 기대하며 필요한 건 뒤에서 지원을 해주고 싶어서 딸을 쫓아다니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라며 둘이서 저와는 다르게 많은 대화가 오고 갔어요. 아무래도 아빠보다 엄마가 접근하기가 더 쉽다 보니 속마음까지 둘이서 진지하게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둘의 관계도 어느 정도 확실해 보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집에 늦게 들어온 제 딸이 밝게 웃으면서 프로포즈를 받았다며 결혼 얘기가 오간 듯 보였고 저와 아내도 들떠서 둘이 시간 맞춰서 식사나 같이 하자며 집으로 초대했어요. 딸은 조만간 인사시키러 오겠다며 들뜬 얼굴로 방에 들어갔고 방 안에서는 몇 시간 동안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러 오는 날짜를 잡게 되었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은 상태였어요. 저도 워낙 들떠서 그런지 일주일의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얼마 남지 않은 퇴임식 준비로 상당히 바빴고 밀린 업무에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야간 근무를 하고 있어서 집에 일찍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야간 순찰을 돌고 있는데 골목길에서 누군가와 싸우는 목소리가 들렸고 동네 사람들까지 나와서 시끌벅적한 상태였어요. 여기서 늦은 시간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피해주면 되겠습니까? 서로 싸우지 마시고 그만들 하세요. 두 분 다 술도 많이 드셨네요. 택시 태워 보내드릴 테니 일단 길 한가운데서 이러지 마시고 뒤에 있는 차들부터 좀 보냅시다. 이런다고 해결되나요? 좋게 좋게 해결하고 맨정신으로 대화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기 그쪽이 뭘 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냐고요? 저 나쁜 놈이 저 버리고 다른 여자 만나고 있었다고요. 프로포즈도 받고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더 이상 저와 만나고 싶지 않대요. 그럼 너한테 더 이상 아무런 감정조차 느끼지 못하는데 한평생 얼굴 보며 내 인생 맡기라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데 굳이 같이 사는 거는 죽은 거랑 똑같잖아.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이런 일 때문에 더 이상 싸우기 싫다. 파혼하는 게 어려운 거야? 위자료 주면 되잖아. 너 지난번 솔직히 별 것도 없고 부모님 사업까지 쫄딱 망해서 엄청난 빚에 시달리고 있는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야 되냐?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너에게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고. 그 순간 술 취한 여자가 남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며 온갖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뒤에서는 차가 좀 지나가겠다고 빵빵거리고 있고 동네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정신없는 상황에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하게 된 두 연인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한숨을 돌리며 서로를 흘기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딸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아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한테 누군가부터 전화가 왔는지 파출소 밖에서 전화 통화를 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여자는 남자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만큼 남자에게 의지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았어요. 저는 술 좀 깨라며 숙취 해소 음료를 건넸고, 음료를 건네받은 여자는 하도 눈물을 흘려서 화장이 범벅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통화가 끝이 났는지 저에게 인사를 하더니 벤치에 앉아있는 여자를 잘 좀 부탁한다며 파출소를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저기요, 지금 그냥 가신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분은 당신과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였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봅니다. 마무리를 하시려면 좋게 끝내셔야죠. 서로에게 아픔만 주고 떠나면 되겠어요? 그런데 나이 꽤나 많이 먹어 보이는데 이런 분도 파출소에서 일하세요? 혹시 일용직으로 순찰 도시는 거 아니죠? 남의 일까지 전부 참견하지 마세요. 그러다 정말 큰 거 다칩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따 대고 명령질이야? 뭐요? 명령? 내가 그쪽에게 한 말이 명령이라고요? 이 사람이 술 취해서 말을 너무 막 하는구만. 당신 같은 남자랑 누가 결혼시키고 싶겠어요?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고 했던 그 여자는 그쪽 이런 모습 알고는 있을까? 언젠가 본인 성격 드러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야. 빨리 저 여자 데리고 안 나가? 그 순간 술에 취한 남자는 갑자기 파출소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던지고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대원들이 말리기 시작했고 저를 쳐다보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며 잡아먹을 듯한 얼굴빛을 보이고 있었어요. 파출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결국 술에 너무 취해서 자기 몸조차 컨트롤하지 못하는 남자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하게 되었어요. 결국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두 사람은 어느 정도 정신이 들었는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창피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들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며 집에까지 발해대줬으면 좋겠다고 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멀지 않은 곳에 집이 있어서 대원 한 명이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바쁜 업무 때문에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퇴임하고 계속 반복이 되는 이런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저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피곤해서 몸을 눕혔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몸이 회복이 되고서 퇴근한 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어제 있었던 일을 딸에게 꺼내게 되었어요. 제 말을 듣고 있던 딸은 자기가 그런 남자를 만나고 있겠냐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런 남자들 보면 정말 한심하지 않아요? 술 먹고 여자한테 막대하는 그런 남자는 혼자 살아야 돼요. 결혼하면 더 심해진다니까. 우리 딸 결혼하겠다고 만나는 남자는 괜찮은 거니? 술 많이 먹거나 특이한 점을 발견한 거는 없는 거고. 어제 그런 일을 겪게 되니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하잖아. 그러니 항상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된다. 내가 무슨 말 하는 건지 알겠지? 사람은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는 말이야. 그 사람의 내면을 봐야 돼. 쉽지 않겠지만 두 얼굴을 가진 남자를 제일 조심해야 된다. 며칠 있다가 인사 온다고 했으니까 얼굴 보고 대화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리 딸도 그런 남자를 만나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 안심이 된다.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거라. 딸은 제가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지 자기가 만나는 남자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인사 오는 날이 다가왔고 저와 아내는 옷차림에도 꽤나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아내는 음식 준비하는데 정신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옆에서 일손을 도우면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네요. 그리고 거실에 울려 퍼지는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저희는 하던 일을 멈추고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제 딸은 밝게 웃으면서 남자와 함께 현관으로 들어왔고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남자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온 남자와 저는 구면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듯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어색한 눈빛을 주고받았고 아내는 제 딸과 남자를 주방으로 불러서 자리에 앉혔어요. 저는 현관 앞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딸이 저를 불렀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뒤 자리에 앉아서 인사를 온 남자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많고 많은 남자들 중에 그 사람인 건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너무나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수많은 계산을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딸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할 수밖에 없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결혼은 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을 붙이더군요. 아버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오고 싶었지만 일이 너무 바빠서 오늘에서야 찾아뵐 수 있었네요. 제 이름은 황재영입니다. 그리고 미니 씨와 함께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번 전시회 때 처음 만나게 되었고요.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미니 씨 작품이 비록 2등이었지만 실용성은 1등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계약까지 체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취미생활로 시작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섬세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서로 통하는 부분들도 많았고 이렇게 좋은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네요. 미니 씨와 결혼 허락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늘어놓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저와의 악연이 있었던 놈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어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너무 불편하고 빨리 벗어나기를 바랄 뿐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제 얼굴 표정을 보더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고 아무래도 더 이상 지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앉아있는 남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딸과 개인적인 자리를 잠시 만들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게 참 가슴 아프지만 난 우리 딸의 인생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아야 할 것 같다. 저 사람은 나를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나는 똑똑히 그날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거든. 10년 전 파출소에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막 결혼하고 1살 된 아이를 가진 신입 대원이 있었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지. 그 대원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걸. 그때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란다. 모든 건 술 때문이었고 나도 그때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저 사람이 술 먹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대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 그런데 그 사람은 그때 일을 기억하지 못하더라고. 술을 워낙 많이 마신 상태라 전혀 모르고 있었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했고 왜 자기가 사과를 해야 하는지도 몰랐지.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집안의 가장이었던 대원을 떠나보낸 가족은 지금도 아주 힘겹게 살고 있단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나도 힘든데 사고를 낸 사람과 우리 집 귀한 딸을 결혼시킨다고 생각하면 나는 절대적으로 말리고 싶다. 파출소 대원들 전부 알고 있는 사실이야. 진지하게 생각하길 바래. 인생의 기회는 많지 않아.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아빠는 우리 딸이 저놈과 결혼하는 걸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싶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제가 어렵게 건넨 말에 딸은 손을 떨기 시작했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 자리에서 일어났고 딸은 돌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놈에게 10년 전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당황했는지 그때 사건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물어봤고 제가 파출소 소장이라는 걸 딸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얼굴빛이 사색이 된 남자는 그때 일은 자기 실수가 아니라며 발뺌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딸에게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납득시키려 했지만 변명이 늘어갈수록 그날 일들을 전부 기억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딸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생각이 필요하다며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조용한 말투로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그러자 그 순간 남자의 행동과 말투가 순식간에 바뀌면서 무서울 정도로 사람이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딸은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때 일이 뭐? 그게 잘못된 거야? 언제적 얘기를 꺼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데 난 기억 잘 나지 않는다니까. 술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파출소 소장이면 사랑하는 사이 갈라서게 해도 되는 거야? 자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 보고 싶은 거냐고. 마음 잡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그날의 사건을 전부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누가 술 먹은 사람 건드리래? 너도 파출소 소장 딸인 거 알았다면 더 이상 관계 이어나가지도 않았어. 워낙 건축물 디자인을 잘 사용하길래
이용 좀 해보려고 접근한 건데 미쳤다고 내가 이런 여자랑 결혼하겠어? 생긴 걸 봐봐. 남자가 꼴 만한 얼굴은 솔직히 아니잖아. 당신들은 얼마나 깨끗한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흠은 있기 마련이야. 그 순간 저는 그 남자의 얼굴에 따귀를 올려 붙였습니다. 제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동안 그 남자는 자기 얼굴에 손을 날렸다며 제 멱살을 잡았고 한동안 눈을 마주치다가 자기가 똥 밟았다고 생각한다며 저를 밀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들에 서로가 힘든 상태였고 정신을 부여잡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르고 딸은 어느 정도 괜찮아졌는지 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알려줘서 고맙다며 자기가 남자 보는 눈이 없다고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고 진정하라고 다독이며 잘한 선택이라고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현관을 나설 때 그 남자의 진짜 모습을 본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렇게 서로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제 딸이 설계했던 디자인에 대한 계약이었어요. 해제를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했고 계약 해지에 관해서 치열하게 공방이 오고 가면서 다툰 결과 법적으로 저희에게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끝까지 자기 인생을 망치게 한다며 언젠가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건축업이라는 게 평판이 좋고 입소문을 타는 직업이라 하나의 스크래치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데 10년 전 그날의 사건이 다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까지 떠나게 되었고 결국 그 사람이 운영하던 회사는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드디어 벌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딸은 공무원 일을 하면서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정말 안심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 같이 일하는 회사에서 남자들 몇 명이 딸에게 고백을 해왔어요. 아무래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남자와 끝냈다는 말이 퍼지기 시작하자 좋아했던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제 딸은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판단해야 할 때는 과감한 선택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잘 마무리하고 저도 내려와야겠어요. 저희 가족에게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길 바랄 뿐입니다.